부자들은 경제신문에 읽는다 함께합니다. 오늘부터 함께할 새 얼굴을 소개해드릴게요. 메리츠정금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같이 이렇게 경제신문에 읽는 코너는 처음이죠. 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환영해 주세요. 네, 목소리가 참 좋아요. 고맙습니다. 자, 헤드라인 오늘 국민은행 파업 소식이 있는데 앞서 19년 만에 국민은행 첫 파업이다, 대규모 파업이다라는 것을 분석해드렸는데요. 보도해드렸는데요. 5,500명이 참여를 하는데 일단 전 지점의 문은 다 연대요. 하지만 속도와 관련해서는 조금 차질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헤드라인은 삼성전자 잠정 영업이익 60조 돌파 실패한 부분입니다. 일단 예견된 어닝 쇼크입니다. 내용 보실까요? 어제 저희 영업이익 12조, 11조까지 눈높이가 낮아졌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나온 실적을 보니 발표치 영업이익 10조 8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분기 영업이익이 11조 아래로 밑돈 것은 2017년 1분기 이후 1년 9개월 만인데요. 1년 전보다 매출은 10.6%, 영업이익은 28.7% 감소했고요. 역대 최대 성적이었던 3분기 영업이익과 비교해선 38.5% 감소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삼성전자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눈높이가 굉장히 낮아져 있었습니다. 기존에 한 15조 정도 수준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증권가에서 한 11조에서 작게는 11조 그리고 한 13조 정도 수준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예, 예상이 15조에서 계속 낮아지는 거네요. 예. 네, 그러면서 최근에는 한 11조 대까지 낮아졌는데 그것마저도 무너지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는데요. 특히나 이제 반도체 부분, 그러니까 전체 영업이익에서 한 80% 정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부분에서 한 8조 원 정도 수준, 기존에 한 10조 원대를 좀 예상을 했었는데 한 8조 원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반도체 수요 둔화와 함께 디램 가격이 급락세를 보이면서 실적에 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재미있는 사실은 반면에 이러한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는 상승 반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한 이유는 이미 이러한 실적 부진에 대한 어닝 쇼크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에 좀 선반영된 측면이라는 점에서 이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단기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사를 봐야 되겠는데 삼성전자 실적 보릿고개를 넘어 신저가 행진을 멈출 것인가? 4분기 잠정 실적 공개 이후에 이제 주가는 내릴 만큼 많이 내릴 만큼 이제는 반등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 거의 주가는 10년 내 최저치 매력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이제 의미는 어떻게 둘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어닝 쇼크에 대한 그러한 우려감이 주가에 선반영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주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금 디램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 일시적인 부진이 아니라 만일에 이제 올해 상반기 내내 이러한 가격 하락세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일각에서는 디램 가격이 한 30% 이상까지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하락할 것으로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이제 추이를 좀 더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이러한 4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지난해 연말부터 계속해서 주가에 반영되면서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단기 기술적 반등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10년 사이의 최저 수준 당분간 박스권 예상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바닥친 삼성전자 주가가 당분간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급감하는 국면에서 업황 반등을 섣불리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전망이 다수지만 주가 조정 폭이 워낙 컸다라는 점에서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일단 반도체가 큰 문제가 됐습니다. 삼성전자 연이익 60조 돌파 실패는 반도체 실적이 이 급락한 부분이 크게 발목을 잡았네요. 특히 영업이익은 15조에서 눈높이가 14조, 13조, 12조, 11조까지 눈높이가 떨어졌는데 결과 뚜껑을 열어보니 10조 8천억 원. 굉장히 실망적이었다라는 평가 받고 있고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갔네요. 시진핑 초청으로 7일에서 10일 중국을 방문합니다. 리설주, 김영철 동행, 북중 정상회담은 이번이 네 번째. 미국 대통령과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지는 북중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주목이 되는데요. 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측은 북한과의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장소를 협상하고 있고 머지않아 발표할 것이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자, 이번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전격적인 중국의 방문은 중국과의 관계에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하는가 좀 시도가 주목되는데요. 네, 우선 일단 오늘 주식시장에서 이제 남북 경협주들이 오늘 일제히 좀 강세 안한티가 한 흐름을 13%대 네, 오르더라고요. 오늘 일제히 뭐 강세 흐름을 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작년 6월이죠. 북미 이제 정상회담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서 지난 1차 때도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방문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미 이제 2차 정상회담이 임박했다라는 그러한 기대감. 여기에 또 그 앞으로 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또 서울 답방에 대한 그러한 또 기대감도 유효한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측면에서 어쨌든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되면서 오늘 남북 경협주들이 일제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스케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북미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 전까지는 이러한 당분간 이제 기대 심리가 당분간 이제 주식시장에서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 답방이 작년 12월 안에 네.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게 무산됐잖아요. 그렇죠. 네, 서울 답방보다 먼저 중국을 갔네요. 네, 이 중국의 이런 이번에 소식은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 이전에 나타낸 거라 굉장히 주목을 끌잖아요. 네. 아무래도 여기 이 기사에 따르면 북미가 줄다리기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본인의 안전 보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그렇습니까? 일단 뭐 그러한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과거 이제 작년 6월에 1차 북미 정상회담을 봤을 때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서 이제 중국을 방문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이제 어느 정도 확정한 시점에서 이제 중국과의 어느 정도 이제 의견 교류라든지 향후 이제 의제에 대한 그러한 논의를 하고자 좀 네. 방문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주식시장에서도 역시나 그렇다라고 한다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거의 확정적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예. 오늘 일제히 주가가 예. 상승을 보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부분이네요.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와 상응 조치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 위원장의 중국의 방문은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 김 위원장의 시 주석에게 자신의 안전 보장 등을 요구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단 분위기는 북미 이 회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분위기로 남북 경협주가 이제 상승입니다. 오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삼성전자와 애플이 저가의 동침이다라는 협업을 발표를 했는데 LG전자도 애플과 손을 잡았네요. 올레드 TV에 에어플레이 2 탑재 음성 명령으로 올레드 TV를 조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LG전자 올레드 TV 등의 스마트 TV에서 애플의 운영 체제를 사용 가능하게 됐고요. 애플은 사실 폐쇄적인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삼성에 이어서 LG까지 잇따른 개방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애플의 아이폰 판매가 둔화되는 등 애플의 후퇴가 뚜렷해지는 측면에서 뭔가 이제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제기되는데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뭐 지금 아이폰 판매량이 급속도로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 있죠. 그러니까 성장이 거의 멈춘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애플의 주가도 지금 최근에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애플에서도 이제 돌파구를 찾고자 계속해서 이제 개방 정책을 지금 나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누구에게 가장 이득이 될까요? 일단은 만약에 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주주들이 뭐 가장 좋겠죠. 만약에 애플이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돌파구를 찾고 이제 개방형으로 이제 확장 정책을 쓴다라고 한다면, 근데 이제 삼성과 LG와 이제 협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좀 시간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일부분을 일단은 협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향후에 얼마만큼 이제 확장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올레드 TV가 이제 애플과 협업을 합니다만 네. 이 부분이 올레드 TV에 얼마만큼 판매량 증대에 기여를 할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예.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최악의 실적 발표 예견된 어닝 쇼크를 발표한 이후에 이제
저점에서 반등을 꾀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LG전자의 52주 신저가 이 주가 반등은 언제쯤 이뤄질까요? 오늘 오후에 실적 발표 예정이죠. 잠정 실적 발표. 아무래도 LG전자도 삼성전자 비슷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LG전자도 최근에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는 이유가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는 LG전자 기존에 이제 4분기 영업이익이 한 3천억 정도 수준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눈높이가 한 2천억대로 낮아졌다가 거의 뭐 2천억까지도 지금 못 될 것으로 그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어닝 쇼크는 지금 예상된 상황이고요. 그런 우려감이 주가에 좀 선반영된 측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와 비슷하게 실적 발표 이후에 어닝 쇼크 이후에 불확실성 해소 측면이라는 점에서 네. 단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고요. 다만 또 삼성전자와 다른 점은 LG전자는 이제 가전 사업 부분이 전사 영업이익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뚜렷하게 통상적으로 상고하저 패턴을 보이는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상반기에는 에어컨 성수기를 비롯해서 이 가전 부분의 성수기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이제 4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어느 정도 LG전자가 주가가 좀 바닥권에서 좀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LG전자, 삼성전자 모두 바닥 탈피를 그 누구보다 많은 주주들이 기원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굉장히 완연하게 잘 해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부자들의 경제주문에 있는데 함께했습니다.